네, 건설사들의 2분기 실적 심각합니다. 하반기는 더 위태롭다고 합니다. 빅스텝 충격 때문입니다.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방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2분기 실적 전망치가 나온 거죠? 예, 지금 증권가는 현재 현대건설이나 GS건설 그리고 대우건설, DLENC 같은 이런 주요 건설사들의 2분기 매출을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 증가한다고 전망한 반면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평균 1%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예. 이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제 증가한 건설사들도 결국은 모두 컨센서스는 밑돌 전망인데요. 이 건설사별로 적게는 200억 원, 많게는 800억 원이 컨센서스 대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제 보통 건설사들 분기별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뭐 예상보다 반 넘게 깎이는 셈이고요. 네. 특히 이제 지난해 영업이익 규모가 컸던 GS건설과 현대건설의 조정폭이 특히 클 전망입니다. 뭐 거의 어닝 쇼크 수준인데 이 정도면 뭐 때문인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뭐 급등한 원자재 가격입니다. 네. 일단 원가 부담이 높아지면서 이제 주택 착공과 분양이 줄었습니다. 이제 지난 5월 기준 이제 주택 착공 실적은 약 3만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넘게 급감했습니다. 또 이제 그나마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도 지금 남는 게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철근이나 레미콘 또 콘크리트를 포함한 건설 자재 물가는 지난해 이후 30% 넘게 치솟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매출 원가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중도 최대 5%포인트 오를 전망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 게 이 중에서도 왜 GS건설이나 현대건설의 실적 감소폭이 두드러지느냐 이런 네. 거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가 부담 상승은 이제 좀 국내외를 막론한 현상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공사 규모가 크고 또 이제 변수가 많은 해외 현장의 경우 이런 공기 연장이 정말 밥 먹듯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 두 건설사가 이제 이라크에 짓는 정유 공장 한 곳이 있었는데요. 여기가 지금 이제 현지 재정난이라든가 또 내전, 코로나19 등으로 이제 준공 시점이 무려 6년이나 밀렸습니다. 아직도 지금 준공이 안 된 상태고요. 네. 따라서 이제 못 받은 공사 대금도 한 합산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당연히 뭐 완전히 떼이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실적에다가 비용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 GS건설과 현대건설의 영업이익이 기존 추정치보다도 특히 많이 깎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들어서는 이제 원자재 값이 좀 떨어지기도 했고 또 정부가 또 분양가도 이번에 좀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괜찮지 않나요? 일단 이제 분양가 상한제 완화로 분양가를 한 4% 정도 올릴 수 있게 되면서 좀 원가 부담을 일부 상쇄할 수는 있을 전망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달 이제 250만 가구 이상의 좀 대규모 이제 주택 공급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중 이제 도시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까지 이렇게 도시 정비 사업으로 공급될 물량이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정부는 이제 이 물량을 좀 관련 규제를 풀어서 좀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계산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위주로 좀 주택 사업을 펼치는 건설사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하지만 이제 건설사들이 좀 숨을 다시 쉬어보기도 전에 좀 정말 이제 큰 게 오고 말았습니다. 네. 정말 뭐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0.5%나 오른 겁니다. 네. 금리가 오르면 건설사에는 어떤 식으로 안 좋은 겁니까, 보통? 일단 금리가 오른다는 것 자체가 일단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따라서 이제 주택 구매 여력이 감소하게 되죠. 네. 일단 지난해부터 좀 금리가 인상이 되고 또 소득에 따라서 좀 대출을 제한하는 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기가 실제로 좀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서 부동산 매수 여력이 급감한 상황입니다. 매수세가 없으면 아무래도 기존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따라서 신규 주택 가격과의 괴리도 좀 좁혀질 겁니다. 이러면 당연히 분양 시장도 위축되겠죠. 청약 불패 지역으로 꼽히던 서울에서도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도 기존 주택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고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 기존 아파트 매도 물량이 한 11만 가구 정도로 1년 전보다 40% 증가했습니다. 특히 좀 올해 초까지도 한 달에 50가구가 채 나오지 않았던 서울 미분양 주택도 3월 이후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고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DSR 규제는 3단계로 이달부터 더욱 강화가 됐고 또 빅스텝 악재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경기가 좀 위축을 넘어서 냉각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미분양이 많아진다 그러면 앞서 방 기자가 설명하신 250만 가구인가요? 공급하는 계획에도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번 빅스텝에 대해서 그럼 건설사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좀 올 게 왔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일단 아파트는 좀 이제 착공만
실적만 되면 아무래도 매출에 잡히기 때문에 이제 미분양이 발생한다고 당장 실적이 급감한다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건설사들이 좀 공사를 할 때 이런 PF 대출로 먼저 공사비를 충당한 뒤에 발주처로부터 분양 수익이 들어오면 그제서야 현금으로 정산을 받습니다. 따라서 분양이 잘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돈을 제때 받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유동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동성이 나빠진다는 거는 나중에 신규 수주나 또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때 자금이 부족해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소리겠죠. 특히 또 준공 후에도 미분양이 지속되는 악성 미분양이 쌓인다면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질 겁니다. 즉 늘어난 원가 부담이 좀 건설사에 바로바로 타격을 준다면 미분양은 건설사의 숨통을 서서히 죄는 악재인 셈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건설주들 실적하고 주가 전망도 더 나빠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일단 최악의 경우 아직도 바닥이 아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일단 현재 주요 건설사들의 분양 실적이 지금 올해 목표치는 물론 지난해 물량 대비로도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도시정비 사업 수주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에 반영이 되려면 삽을 떠야 됩니다. 이 삽을 떠야 되는데 지금 이제 수주를 했다고 해서 이제 바로 실적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이제 정비 사업이 실적에 반영되는 시점이 한 3년에서 4년 뒤, 빨라야 2년 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안정됐다고 해도 좀 원가 부담이 줄어든 게 아니라 좀 증가폭 같은 게 준화되는 것일 테고 또 덩달아 지금 금리까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책 수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렇게 밀린 착공이 하반기라고 엄청나게 늘기는 힘들다는 거죠. 또 이제 높은 금리와 이런 원자재 가격은 좀 국내뿐 아니라 해외 발주처들도 좀 발주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해외 실적도 의미 있게 성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올해 건설사들의 이제 매출 총 이익률, 매출에서 좀 원가를 뺀 이런 이익률을 지난해보다 5%포인트 이상 대폭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 조정도 좀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올해 착공이 밀리고 해외에서도 특별한 수주를 제때 따내지 못한다면 주가가 지금보다 20%는 더 추가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20%요. 알겠습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